27일 훈장김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꾸준하게 뭔가 월별로 수익이 좀 났으면은 좋은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은 자기 어떤 매매 기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체크되어야 꾸준한 수익으로 좀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 차원에서 또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게 주식할 때 사실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지켜져야 되면서도 못 지켜지는 게 사실은 시간대거든요. 시간대.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이제 좀 동일한데 주요 슈팅 나오는 시간대가 있거든요.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게 보통 이제 아침 장이 시작됐을 때 이제 9시, 10시 사이에 대부분 이제 슈팅 같은 경우는 처음 아침에 이제 쭉 슈팅들이 나오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시작할 때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거는 아침 시작하는 이 무렵 9시, 10시 그리고 뭐 11시까지도 이제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오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장이 식사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되는 이제 1시나 2시 타임, 1시나 2시 타임,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매에 좀 집중을 해야 자기가 손실이 1시 부분 좀 덜 나거든요. 근데 가장 이제 피해야 될 시간대가 12시부터 1시 사이는 가급적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12시부터 1시.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힘이 들어오기보다는 힘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현상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12시부터 1시.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3시 이후. 이럴 때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락할 때 상당히 크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지만 실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사실은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9시 그리고 이제 12시, 13시 점심시간대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업무를 해야 되니까. 그럼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아침 9시에는 이제 화장실 가서 잠시 이제 매매를 진행하죠.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고, 점심시간 때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데, 꼭 이제 아침에 좀 벌다 보면은, 12시, 1시 부근에 매매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왜냐하면, 시간대가 돈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대라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12시, 1시 사이에는 매매를 사실 안 하는 게 좋은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할 시간이 사실 없다 보니까 그런데 매매를 하는 거죠. 최악의 어떤 시간대에서 매매를 회사원들은 하게 되는 거거든요.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.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어떤 기법이든 12시부터 1시 사이의 시간대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장 마감되는 시간까지도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사이사이의 어떤 시간대에서 매매를 진행하되 가장 큰 어떤 돈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큰 부분은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더라. 그러면 이때 사실은 어떤 주도주를 선택을 해서 당일날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거의 돌파 부분에서 수익을 상당히 잘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시간대를 자기가 잘 이용을 한다면 그런 걸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회사원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계속 뭐 시간이 있어서 뭐 대학생이라든지 어떤 시간대가 아침에 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아침 시간대 매매를 하고 매매를 다른 시간대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런 시간대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고민을 또 한번 해봐야 또 주식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는 하나의 패턴, 자기의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거든요. 시간대 매매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시간대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더라.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분할하고 손절의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. 주식할 때 어떤 매수의 어떤 기법이
매수를 해서 수익 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,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더 파고드는,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는 어떤 설명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매매를 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별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, 어쨌든 월별의 어떤 수익에 맞춰가지고 월별로 수익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그러면 평균적으로 월별 수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20일 매매일 중에서 최소한 16일 정도는 벌어줘야, 4일을 손실을 본다고 해도 16일 정도를 벌어줘야 수익이 조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그 16일이 18일 정도로 끌어올려주면 더 금상첨화인 거고, 결국 더 정말 능숙하게 되면은 뭐 19일, 20일 무손실,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분할과 손절의 어떤 개념이 안 잡히면은 20일 중에 16일 이상의 어떤 수익을 끌고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어떤 수익이 매달 나오면서도 어느 순간 또 몇 달 깨져버리는 어떤 초기 어떤 정세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, 주식을 하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어떤 자기가 상승하는 어떤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몇 달 연속으로 이렇게 장세가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장이 있고, 또 한두 달 또 꼬라박는 어떤 그런 장세의 장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어떤 그 리듬 하에서 자기가 좋은 어떤 그 계속 상승하는 어떤 장에서의 기법의 어떤 원칙 하에서 계속 돈을 벌다 보면서 수익이 잘 나는데 어느 순간 깨져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. 그거는 분할과 손절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. 매매를 하다 보면은.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어떤 분할과 손절에 대한, 이 분할과 손절이 왜 중요하다면, 이 어떤 수익을 챙긴다라는 의미는 그 확률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만약에 돌파를 뭐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, 그 돌파가 일어나는 벌어들이는 것을 자기가 바닥에서 뭐 한 6% 정도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 자기가 돌파를 생각하고 막 먹으려 한다면은 만 2%에서 한 4% 사이에서 수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, 이 빠질 때의 어떤 손실에 대한 개념도 같이 가져가고, 어떤 현상이 패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수익이 나는 거하고 손실 나는 거하고 거의 동일 수준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유지가 되어야 그 일어나는 확률에 대해서 자기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이제 먹을 때는 뭐 한 2, 3% 돌파를 먹는데, 빠질 때는 아예 빠지면 또 밑에서 한 더 넣지, 또 한 더 넣지, 계속 넣다 보면은 여기 한번 자기가 처음에 어떤 뭐 100만 원을 들어갔는데, 먹는 거는 2% 3% 먹어서 뭐 2만 원, 3만 원 먹는다고 가정하는데, 100만 원 넣는데 빠져보니까 또 100만 원 더 넣고 200만 원 들어갔는데 또 100만 원 더 넣고, 이 200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 또 반을 더 태우기 위해서 또 200만 원 더 들어가서 400만 원 태우고, 400만 원 넣는데 또 빠져버리고, 이 400만 원에서 뭐 자기가 들어갔는데 또 한 7% 빠진다 그러면 만약 7%만 빠져도 그게 28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. 2만 원 벌려고 갔다가 28만 원이 빠지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은 분할과 손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거든요. 분할이라는 거는 자기가 일정치 이상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계속 빠질 때 당하는 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자기가 제한을 걸어둬야 되거든요. 그런 어떤 분할, 그 다음에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어느 이상이 되었을 때 자기가 칼 손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균형점, 그런 부분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어야 어떤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 매매가 가능한 거거든요. 수익 볼 때와 분할과 손절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히 어떤 자기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법에 대한 매매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수익을 거둘 때, 그 다음에 손절을 거둘 때, 그러니까 빠질 때 물타기 할 때의 손절법, 분할법,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자기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분할과 손절에 대한 개념, 앞에 어떤 시간대 개념,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체계가 안 잡히고 명확하지 않다면은
꾸준한 수익으로 가지 못합니다. 그런 부분이 정리가 못되면.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심리적인 건데,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매매를 공부하게 될 때 어떤 강사들한테 심리 중요합니다. 이 심리도 사실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는 어떤 매수 타점, 매도 타점 이런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심리라는 그런 개념은 어떤 주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. 근데 시간이 쭉 지나서 어떤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면서 그 패턴을 제가 제 스스로를 분석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손실 났을 때에 과거에 손실 났을 때를 분석해 보면 심리 부분이 상당히 큰 손실 여부도 관여를 하더라.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간단하지만 어떨 때는 나 오늘 그 50만 원 벌려고 했는데 49만 원 딱 벌었어. 49만 원 벌었는데 1만 원만 더 채워서 50만 원 채워야지 하는데 장 끝나고 나면 마이너스 100만 원. 심리적인 거거든요.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뭔가 아까우니까 이거 채워야지 그런 어떤 심리, 욕심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매매의 어떤 타점, 매매의 어떤 기법의 어떤 자리가 아닌데도 자기가 아무거나 해가지고 뭐 오늘 잘 되니까 조금 뭐 아무 데 들어가면 되겠지. 거기서부터 손실이 나오거든요. 정말 간단한 어떤 그런 차이에서 어떤 매매해야 될 게 아닌데 매매하는 어떤 그 습관을 끌어들여 버리게 되는 거거든. 그런 심리적인 면에서.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심리까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. 그래서 매매의 어떤 일정 부분을 벌고 오늘 더 이상 내가 할 그 어떤 시간대라든지 매매할 기법이 없으면 거기서 사실은 컴퓨터를 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절제의 심리.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요인들이 됩니다. 심리적인 거.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어떤 기법들을 이제 배웠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꾸준하게 월별로 수익이 안 난다면 기법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.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법과 수익이 나오지 않는 손실이 많이 나는 기법들을 계속 빼야 되거든요.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. 그래서 기법들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배웠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한테 맞는 기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확률상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장세가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민을 해서 뭐 1번의 어떤 기법, 2번의 기법, 3번의 기법 뭐 어떤 기법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기법들을 제거해 보십시오. 그러면 수익률이 자동으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. 돌파의 기법이냐, 눌림이냐, 돌림이냐, 뭐 스윙이냐, 장기, 중장기냐, 어떤 뭐 뉴스 매매냐, 뭐 어떤 그 수급 매매냐, 뭐 어떤 뭔가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빼보십시오. 그러다 보면은 수익이 나오는 어떤 그런 기법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. 그것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월별 수익을 채우는 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. 월별 수익이 나오는 그 어떤 습관이 유지되는 거. 그래서 그런 어떤 기법 정리를 하면서의 어떤 자기 어떤 습관들에 유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자기 실력에서 조금 갈리는데 종목 선정이거든요. 이거는 이제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종목 선정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계속 경험을 통해서의 확률이 높은 어떤 종목들이 선정이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. 자기 경험상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뭐 상한이 들어가서 어떤 상승했는데 이 안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매매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.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종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경험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경험을 쌓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어떤 매수 타이밍, 매도 타이밍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법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좀 더 안정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
조건을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조건.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어떤 주도주가 뭐 있는데 어떤 금액 이상이 나오는 금액만 한다라든지,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신용이라는 가능한 종목이 있고 정거금처럼 이렇게 신용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고, 그러면서 주의 종목들이 있고, 그런 것들을 어떤 종목들은 빼고 더하고, 그런 것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한다거나,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는 패턴의 자리를 들어갈 때에 앞에 어떤 조건들이 제시되어는 패턴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들, 그런 것들이 또 조건들이 타이트하게 갖춰져야 또 이렇게 수익들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좀 조언을 드린 것들은 뭐냐면, 제가 그동안 쭉 과거에 보면은 좀 수익이 왔다 갔다 하면서의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 때 과거에 겪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사실 꾸준한 수익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의 그런 패턴들, 자기의 습관들, 안 좋았던 것,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. 뭔가에 꾸준한 수익을 가게 되면. 근데 그게 형성이 안 됐을 때는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. 뭐가 잘못됐을까, 뭐가 잘못됐을까, 뭐가 잘못됐을까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오답 노트를 자꾸 찾고 정리를 하면서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공부들을 이제 계속 하셔야 월별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형성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부터 좀 정리를 드리면, 시간대, 주요 시간대에서만 매매를 하는 습관. 그 다음에 수익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분할에 대한 개념, 손절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더라. 그 다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배제할 수 있는 자기의 컨트롤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되더라.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기법들에서 수익이 잘 안 나오는 것들은 버리면서 기법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. 그 다음에 경험상 종목 선정에 대한 경험이 많이 필요하더라. 그 다음에 매수 매도의 타이밍, 그 다음에 기법에 대한 조건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라.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수익을 꾸준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습관들을 좀 설명을 쭉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물론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저는 이제 다 하기 때문에 또 한국과 미국과의 또 차이점들도 있지만, 거의 막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에서 자기의 습관들을 자꾸 고쳐 나가고 교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들이 계속 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오늘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